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가입자에게 큰 혜택이 있다, 큰 병원비 지출을 이걸로 막아줄 수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증권이나 약관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든 조건에서 다 200만원 한도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냐, 그거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최대한 잘 알고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기부담금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감원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이란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착한 실비 가입하면 급여의 10%, 20%, 비급여의 20% 우리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100% 다 지급해주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기부담금이고, 왜 그게 필요한가? 만약 그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건강보험에서도 지출이 커지고 보험회사의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만들어서 과잉의료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증권이나 약관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 예시로 보험증권에서 보시면 실손의료비의 상해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다쳐서 입원하게 됐을 때 여기는 90% 지급하는 상품인가 봐요. 실비보험에서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증권에 표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1세대 실비라서 100% 다 지급한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는 걸 막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상해 입원의 경우고요. 같은 보험 상품의 상해 통원의 경우, 통원할 때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서는 상해 쪽만 이렇게 표기를 해뒀는데 질병도 마찬가지로 질병 입원에만 200만원 규정이 있고 질병 통원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입원이 중증인 경우가 많잖아요. 통원은 아무래도 경증이고, 통원은 본인이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니까 입원에 비해서는 경증이다. 그래서 입원에만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증권에 이 내용을 표기한 회사도 있고 대부분은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약관을 한번 보면 상해 입원 쪽 약관을 한번 볼게요. 표준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을 텐데 양쪽에 그 내용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원 진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경우 표준형이니까 급여, 비급여 다 80% 지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20%가 가입자가 돼야 되는데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선택형도 마찬가지예요.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그 금액을 합산한 게 200 초과하면 초과 금액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상급병 실료 차액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비 보상할 때 상급병실 사용하게 되면 그 차액의 50%만 더 지급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원 규정도 마찬가지로 상급병실 사용했을 때는 200만원 초과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장기 입원을 하셔야 되고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병실을 사용하는 게 보험금 받는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점이다.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뒤에 좀 더 보시면 질병 입원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형, 선택형 마찬가지로 똑같이 200만원 한도 규정이 약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원 내용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도 기본적으로 기본보장에서 빠져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보장에 입원해서 보장하는 200만원 한도 규정에서는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만원 한도 규정에서 통원은 빠진다. 그리고 상급병 실료 차액 금액도 빠진다.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도 빠진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병원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진료비 총액이 596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건 빨간색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비용 빼고 나머지 비용, 우리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총액은 200만원 정도 나온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 200만원을 실비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 200만원이 급여 130만원, 비급여 70이었는데 급여에서 90%, 비급여에서 80% 보장해줘서 173만원이 보장이 되고, 그 실제로 내가 200만원 냈어야 되지만 실비보험에서 173만원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는 금액은 27만원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었죠. 사실 비급여에 속하는 MRI 같은 경우 3대 비급여 특약에 속해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30%였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빼놓고 계산을 해버려서 그 정도만 감안하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진료비가 한 6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잘 가입돼 있다면 내 병원비는 27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건강보험, 실비보험이 막강하다는 거죠.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7만원은 200만원의 택도 없이 작기 때문에 200만원 한도 규정을 쓰지도 못하죠. 이 경우에, 그죠? 그래서 실제 병원 진료비가 600만원 나왔지만서도 200만원 한도 규정을 써먹지도 못해요. 웬만해서 그거 쓰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럼 한도 규정을 좀 쓸 수 있게끔 한번 극단적으로 과하게 설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모든 금액을 한 20배 정도 곱해보는 거죠. 그래서 병원비 모두가 다 20배 정도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전부 다 20배를 곱했기 때문에 진료비 총액이 얼마 나올까요? 한 600만원이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1억 2천 정도 병원비가 나올 정도면 꽤 크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부담금액 총액이다. 이것도 20배 곱하면 4천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1억 2천 중에 건강보험 때문에 4천만원까지 줄어들었고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이거를 이제 또 실비로 보장을 받아야죠.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급여가 20만원, 50만원 더해서 70만원이었으니까 곱하기 20배 하면 1400, 급여가 2600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4천만원 나오죠? 원래 내가 이렇게 4천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실비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급여의 90%, 비급여의 80%를 보장을 받아서 3,460만원을 보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 내가 내야 될 금액은 4천에서 3,460만원을 뺀 540만원이 되겠죠. 그럼 병원비 많이 나왔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200만원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200만원만 내고 보험회사가 340만원을 더 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많이 커져도 200만원 한도 규정 때문에 크게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무작정 입원해서 병원비를 계속 받아가도 200만원만 내고 정말 안 내느냐, 어떻게든 계속 입원해서 계속 병원비 내고 그걸 다 보험금으로 돌려받고 그럴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입 금액 한도가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실비 가입할 때 입원비 한도가 5천만 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5천에 25에 5 아니면 5천에 20에 10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입원, 통원, 약제 해가지고 그 입원에 대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서면 그 넘어서는 비용까지는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실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3,460만원에서 보험사가 추가 지출 340만원을 했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한 3,8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 경우에도 5천만원 가입 금액 한도를 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 금액이 계속 더 커져서, 이거보다 금액이 더 많이 커져서 5천만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 이상은 가입자가 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200만원 넘게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입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금액이 5천만원일 때 그거는 각 하나의 상해당 5천만원, 각 질병 하나당 5천만원씩 보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렇게 한 번에 큰 질병이 발생해서 이 많은 비용을 써서 실제로 200만원이 넘어서는 비용을 지출했을 수도 있다 라고 치면 그때 5천만원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말에 또 다른 질병이 걸려서 큰 병원비가 지출이 또 된다. 그럼 그때는 전액 다 받는 거죠. 왜? 또 다른 하나의 질병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5천만원 한도 규정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한 해 동안 200만원 넘는 비용을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또 전액 다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200만원 넘는 지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확률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거를 확률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실비보험에서 5천만 원을 다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산정특례라고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중증에 걸릴 경우 많은 경우 산정특례로 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보장이 끝나버립니다. 특히 비급여 빼고 급여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는 95%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고 우리는 5%의 비용만 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실비보험에서 나가야 될 금액은 작아진다.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5% 산정특례 보시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 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거예요. 중증이 뭐냐? 암 환자, 뇌혈관 질환자, 중증 뇌출혈 환자, 심장 질환자.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는 3대 질병 보험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암뇌심 3대 질환이 사망 원인의 한 절반 정도 46%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특례 혜택도 받고 건강보험이 상당 부분 많은 비용을 내주기 때문에 이제 급여 부분의 개인 본인 부담금과 이제 비급여 부분이 5천만 원 넘지만 않으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면 가입 금액 5천만 원을 다 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보험연구원에서 예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2018년 보험회사 통계 자료인데 입원했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얼마를 지급하느냐 1인당 보험금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 가입자 중에 90.5%는 청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대부분 안 했다는 얘기죠. 실비 가입자의 9.5%만 입원을 하고 청구, 입원까지 했는데 청구를 안 하실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원하신 분이 실제로는 9.5%, 10%가 채 안 된다. 그리고 그 9.5%에서도 그 9.5%를 10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0단계로 나눠서 9.5%의 상위 가장 많이 쓰는 10%, 그럼 0.95%,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사람이죠. 실비보험 가입자의 최상위, 보험금 가장 많이 받는 최상위 1%의 연간 지급된 보험금 평균 금액이 598만 원입니다. 여기 정리해놨는데 실비 가입자 상위 0.95%의 입원 시 지급 보험금 평균은 598만 원 수준이다. 우리는 5천만 원 가입돼 있잖아요. 사실 충분하다고 보셔도 된다. 물론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단적으로 또 많이 쓰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지만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하나면 병원비로 인한 큰 재정적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 병원비 대부분이 실비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200만원 한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통원의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 3대 비급여 특약,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가입금액 5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많은 비용이 나왔을 경우 그때는 2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이 신체 관련한 보장성 보험은 2+1에 집중하시면 된다. 실비보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온라인 정기보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